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포홀이고요. 오늘 가격 라인을 이탈을 했죠. 안 좋은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지금 잠정 실적이 발표가 장마감 끝나고 이후에 발표를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일단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태풍 피해가 있어가지고 제철소가 막 물에 잠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실적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온 거는 기저효과가 좀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의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실적이 됐다. 지금 어쨌든 대부분의 움직임 자체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들어졌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이슈가 주는 그 변동성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포홀의 실적 문제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문제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냥 비정상적인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머리만 아프고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은 일단 가격 라인 좀 봐야겠죠. 어쨌든 진짜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코멘트 드린 적이 있거든요. 47만원 이거를 넌지시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코멘트를 거의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47만원까지 그 주가 움직임이 액션을 이미 한번 줬기 때문에 이러면은 정말 진짜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45만원입니다. 네, 45만원이고 오늘 코스피의 위치나 코스닥의 위치를 보면 일단 코스닥은 저점을 깼죠. 그리고 오늘 시장은 애초에 지수 방어를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역시 딱히 개별적인 이슈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어쨌거나 국채금리의 압박을 또다시 받고 있고, 또 전날에 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렇다고 바이오가 초강세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준 것도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아니었고 그냥 계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힘 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냥 좀 저점 구간인데 이게 언제 반등이 나올지 사실 그게 문제인 거지, 여기에서 주가가 40만원 가고 30만원 가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심리는 또 그렇지가 않죠. 시장이 밀리는 걸 보고 있고 여기는 50만원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개파락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공포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봐요. 근데 과연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그냥 시장의 어떤 패닉셀이죠. 지금 명확하게 패닉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투매가 또 투매를 부르고 사이클이 돌아가는 구간인데, 저는 웬만큼의 어떤 시장 전체적인 조정이나 그게 가격적인 조정이든 혹은 시간을 동반한 조정이든 충분히 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소 좀 비정상적인 흐름 안에서 조정이 어떤 심리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나오는 구간이다. 근데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냥 저점 부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포홀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물론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겠지만 그냥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 내가 저점을 잡고 준비했다라고 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위협이 되는 구간까지는 아니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조정이 어쨌든 간에 뒤늦게 추가적으로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직까지 뭔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수급의 개선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것도 딱히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10년물이 어쨌든 4.9%에서 5%를 노리고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냥 얘도 빨리 그냥 5%를 넘겼다가 그냥 차익 실현 물량 맞고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연준 쪽에서 코멘트를 해주거나, 그와 동시에
포홀도 그냥 45만원을 찍고 그냥 올라와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반등을 주거나 어쨌든 갭을 열어놨어요. 갭을 열어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은 메꿔주러 올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냉정함을 유지하고 보는 게 사실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고 공매도도 일단 너무 심하고요. 지금 최근에 포홀 공매도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은 2차전지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공매도가 거의 역대급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주가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공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 웬만하면은 공매도 핑계 안 되는데 요즘에 너무 심하긴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 비율이 제가 이전에는 거의 본 적 없는 그 수치들이 찍혀 있고 또 그게 주가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또 시장이 투심을 거의 잃어버릴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더 반등을 보여주기가 힘들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중동 이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돌발적인 변수였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고 10년물에 대해서는 연준 쪽에서 좀 커버를 해줬지만 이때 이스라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하나가 좀 해소가 되려는 타이밍에 또 다른 악재가 나와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10년물이 고개를 들면서 시장을 여러 번 압박을 줬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시장을 기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 좀 빼고 저는 차라리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시장을 그냥 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주분들 일하고 하면 제가 만약에 주식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최근에 2차전지를 뭐 왕창 들고 있다 이러면은 저는 그냥 한 일주일 안 볼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그 안에 사이클을 좀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유독 심해요. 수급적인 문제도 일단은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꼬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과하게 액션을 주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패턴이 여러 번 나와주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메리트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또 한 1, 2주 지나고 주가가 이 정도까지 뭐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은 이때 살 걸 약간 이런 또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관점이 나중에 좀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화이팅 하시고 지금 이거 막 빠진 거를 포홀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저는 보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심한 종목들도 많고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나보다 더 내려간 걸 가지고 위안을 삼으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정상적인 그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그 정도로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